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버터 바른 목소리 서정우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버터와 마차의 알려주세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 상한제만으로는 의료비 부담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 가구가 별도의 값비싼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분들에겐 어떤 별도의 정부 시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제도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의료계의 체계봐라 이상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저렇게 짧게 설명을 하면 제가 난감해지네요. 네. 자, 지난 시간에 본인 부담 상한제에 이어서 2차 안전망, 그게 뭐죠? 저희 이 칼럼에 힘을 실어주시는 방법, 구독하기, 다운로드,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아울러 유튜브 이상희TV 구독도 같이 해주세요. 이야, 최고다. 마차 고마워. 2차 안전망?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제도. 본인 부담 상한제, 네. 네. 우리 마차가 한번 간략하게 아는 만큼 정리해보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복습의 효과. 어려운 질문. 네. 네. 숫자까지 나와야 되나요? 네. 아니, 아는 대로. 본인 부담 상한제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가계소득 지출 대비 내가 의료비를 너무 많이 썼을 때 어느 상한선까지만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네. 가계의 소득 지출 대비라고 했는데 이 말은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 이 말이죠. 네.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었죠. 네. 구간이 몇 구간이었던 거 기억나요? 5개. 아, 마차 왜 그래요? 별풍선 주세요. 별풍선 도로 취소. 10개. 줬던 거 도로 뺏어와야 돼. 소득 수준에 따라 제가 10분의 1을 가지고 구간을 7개를 나누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10개를 나눈 다음에 거기서 7가지로 분류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구간은 7개죠. 예.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분이니까 10개의 토막을 내잖아요.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부터 가장 적은 사람까지 일렬로 쭉 세워놓고는 10%로 인구를 탁탁 자른 거예요. 그럼 10분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10개 분위가. 네. 이 10개 분위를 가지고 7개 구간으로 묶은 거예요. 예. 맨 하위 소득 10%는 1분위가 되고 그다음에 2분위, 3분위를 묶어서 또 한 그룹. 또 한 그룹 2구간이 되고 4분위, 5분위를 묶어서 이게 또한 그룹. 3구간이 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1, 2, 3구간에 전체 국민의 절반이 분포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1구간의 그 본인 부담 상한액 여기에 속한 사람은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죠. 네. 이게 얼마였죠? 기억도 안 나요, 이거도? 80만 원. 81만 원이었죠. 네. 제가 기억력 좋죠. 81만 원이었고 그리고 그러면 2구간은 얼마였어요? 상한액이 2구간 130만 원. 101만 원이었죠. 101만. 부터 막 찍었는데. 101만 원. 예. 그러면 3구간은 얼마였어요? 그때가 3구간이 100 얼마 아닌가요? 3구간이 152만 원이었죠. 이거 지금 외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그 정도라고 하는 거. 아니 그거 저절로 알게 되지 않나요? 저절로요? 네. 영혼 없이 방송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죠? 네. 81만 원에서 네. 152만 원 그 사이에서 본인 부담만 하면 네. 연간 본인 부담만 하면 나머지 그 모든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 책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은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 절반 정도는 81만 원에서 152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면 네. 네. 뭐 민간 의료보험도 필요가 없고 음.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정도는 누구나 부담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문제는 비급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급여는 본인 부담 상한제 포함 안 됐잖아요. 네. 비급여 의료비 그리고 또 전액 본인 부담 의료비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뭐 신의료 기술이라든지 고가의 약제라든지 이런 거는 전액 본인 부담하거나 아니면 본인 부담률이 60%, 80%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잠깐만요. 전액 본인 부담하는 거랑 비급여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비급여는 아예 건강보험이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성형수술 예.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얼마를 받든 그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시장에서의 상품 거래 관계인 것처럼 네. 그렇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네. 예. 이런 게 비급여고요. 네. 전액 본인 부담은 전액 본인 부담은 어떤 새로운 약제가 만약에 개발되거나 치료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걸 건강보험에서 일단 통제를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에서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는데 다만 그리고 가격도 정해요. 다만 이 가격을 정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당신이 100% 다 내시오. 이게 전액 본인 부담이고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한 60%를 내면 40%쯤은 건강보험이 내줄게요. 이게 선별급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전액 본인 부담이나 선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가 굉장히 크죠. 네. 네. 이 부담스럽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본인 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못 받아요. 네. 그리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되잖아요. 네. 네. 그때 본인 부담하는 거 한 개당 40만 원 본인 부담하잖아요. 네. 이것도 본인 부담 상한제 포함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급여라든지 선별급여나 뭐 이런 것들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서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난망한 경우가 생기죠. 난감한 경우가 생겨요. 네. 그래서 2차 안전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인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얘가 간병을 해야 돼서 회사를 그만두면 수입원이 없어지고 이게 점점 더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진짜 한 가정이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40% 이상이면 재난적 의료비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계가 만약에 총 수입이 1,0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럼 40%면 400만 원이잖아요. 네. 400만 원 이상을 의료비를 썼다. 1,000만 원 벌었는데 가계 수입이 그중에 40% 이상 40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썼다. 그러면 이 경우는 가게가 파탄난다. 재난적 의료비 상황이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우리나라에서는 20%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20% 이상인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어요. 우선 알겠죠. 더 선진적인 제도네요. 더 선진적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버터가 1년에 2천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네. 2천만 원을 벌었는데 2천만 원 20%면 400만 원이잖아요. 맞죠, 버터? 그러면 본인이 부담해야 될 의료비 있죠. 본인 부담 상한제를 다 작동시켰을 때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비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1년에 부담한 의료비가 400만 원 이상 나오면 버터가 200만 원 연간 2천만 원 버는 그 수준에서는 400만 원이 재난적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400만 원 이상이 넘어갔죠? 그럼 재난적이기 때문에 이 의료비 중에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게 재난적 네.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요. 2008년 1월에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법률이 뭔가 하면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참 우리나라 선진국이죠. 네. 이제 이런 법률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잘 몰라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몰라요. 마차도 몰랐잖아요.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2008년 1월에 공표가 됐고요.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는 누가 되는가 하면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자라고 하는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 이하에 있는 국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본인부담금 상한제 할 때 그 1구간, 2구간, 3구간까지를 하니까 우리 전체 국민의 소득 하위 50%를 포괄했잖아요. 네. 바로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이 아까 81만 원부터 152만 원까지 해당되는 네. 그분들이 바로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대상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사람 그 밑으로. 그 밑으로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1인당 그러면 연간
매년입니다.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못 받는 내년에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까 버터가 재난적 의료비가 만약에 600만 원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60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래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네네. 2천만 원 만약에 버터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받아야 될 금액이 3천만 원 나왔다. 그럼 2천만 원까지만 지원받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은 내가 내는 거고. 1,000만 원 그건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거죠. 그런 경우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방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또 지방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지방 정부가 오. 복지 차원에서. 그거는 지방 정부에 따라서 또 다르긴 따라서 하겠네요. 그건 이제 보건소하고 지방 정부에 의논하면 또 복지 제도가 있어가지고 또 연계돼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몸이 아픈데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죠. 사실상 좀 물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엄청 많이 줄어들 것 좀 많이 같습니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소득 하위 50%까지는 무조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대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신이 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대충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 하위 50%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좀 어렵게 말고요. 좀 쉽게. 네. 그러니까 버터는 자기가 50%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국민을 일렬로 세울 수도 없잖아요. 버터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아는 거냐. 사실은 방법이 있어요.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게 소득 네. 수준에 따라 매겨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매기니까 네.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순수를 쫙 그 줄을 세워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걸 알거든요. 아니까 탁탁탁 이렇게 10분 일을 막 잘라보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8년 현재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이라면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한 14만 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한 16만 원을 내고 있는 분 있죠. 네. 네. 그 밑으로, 그 이하를 내고 계시면은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속하네요. 그럼 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이면서 건강보험료 한 16만 원, 직장가입자이면서 건강보험료 14만 원. 요게 딱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이 가족 기준이 있어요. 4인 가족 기준입니다. 2인 가족 기준이면 더 낮아지고요. 1인 가족 기준이면 더 낮아지겠죠. 가족 숫자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내잖아요. 네. 그런데 가구원이 한 명일 때 수입보다 가구원이 4명일 때가 수입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번다라든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번다라든지 이럴 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건 4인 가구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평균적인 가구라고 우리가 상정을 하기 때문에 4인 가구 기준으로 만약에 따져본다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야, 정말. 자, 그런데 좋은데요. 이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는지 대충 알았죠? 네. 정확하게 내가 속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뭐 버터가 내가 건강보험료 얼마 내니까 대충 이게 속하겠다는 거 짐작은 가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내가 대상자인지를 알고 싶으면 건강보험공단 지역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네. 제가 이게 대상자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알려줍니다. 당신 대상자 맞아요. 이렇게. 아하. 뭐 금방 알아볼 것 같은데. 금방 알아보죠. 그냥 주민번호 알려주세요. 뚝뚝뚝 때리면. 그 보험료 낸 거 나오죠. 예. 그리고 이 지원 대상이 되는 기준 보험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이럴 때 또 좋은 게 뭐겠습니까?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네. 자, 한번 실제 예를 제가 가져갔습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심장질환 치료를 받고 6천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한 중위소득 수준의 환자 홍길동 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 2,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급여 의료비 3,2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 도움으로 연간 150만 원만 부담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 한번 다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분이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았죠. 네. 총 의료비가 얼마 나왔다고요? 6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 나왔습니다. 6천만 원. 6천만 원 나오는 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저 장인어른이 중풍으로 이화여대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았잖아요. 네. 네. 그때 뭐 한 3개월 정도 네. 뭐 중환자실에도 계시고 막 이렇게 치료받았는데 네. 그때 보니까 한 5천만 원씩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어? 그러니까 6천만 원의 의료비가 나왔다 이해가 가시죠? 갑자기 네. 재난적 의료비가 확 다가옵니다. 네. 아까 재난적 의료비면 가구 소득이 몇 %를 재난적이라고 봤죠? 우리나라에서는 20%. 20%. 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40%. 40%. 40%.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건 알았고요. 자, 6천만 원의 진료비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환자 홍길동 씨는요. 중위소득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딱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맞죠? 네. 보통 사람이니까. 네. 보통 사람이면 대체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게 급여 의료비잖아요. 네. 이 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8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급여 의료비는 얼마 나왔겠습니까? 6천만 원에서 2,800만 원 빼야 되니까 급여 의료비는 3,200만 원 나왔죠. 네. 자, 이 급여 의료비 3,2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작동하죠. 네. 이제 비급여는 작동 안 하는데 급여는 작동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급여 의료비 3,200만 원에 대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작동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요 딱 150만 원만 부담했던 겁니다. 2018년에는 그 세 번째 구간에 본인 부담 상한액이 아까 150만 원이었고요. 네. 올해 2019년은 이제 2만 원 올라가지고 152만 원이 됐잖아요. 아, 이게 2018년의 사례이기 때문에 네. 연간 이분이 그러니까 3구간에 속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네. 3구간에 속하는 분이니까 연간 본인 부담 상한제 150만 원이니까 딱 150만 원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3,2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만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거죠, 지금? 3,2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뺀 나머지는 네. 돌려받는 거죠. 자, 이거 되게 궁금해하는 무슨 사람이 말 많을 무슨 거니까 아시겠죠? 다시 이거 한번 돌려받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원비 6천만 원 나오는데 거기에 급여 의료비로 3,200만 원. 그다음에 비급여. 본인 부담 비급여가 2,800만 원이 나왔다. 자, 2,800만 원은 나중에 계산하고 네. 먼저 급여 의료비, 그러니까 국가보험공단이 내주는 급여 의료비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예, 그게 3,200만 원인데 이때 첫 번째로 작동하는 건 본인 부담 상한제.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중위소득이니까 연간 150만 원만 부담. 네. 그러니까 3,200만 원 금액 중에서는 15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딱 150만 부담했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2,800. 그럼 이제 끝나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아직 2,800만 원이 남았죠. 네. 자, 나머지 본인 부담 의료비 2,800만 원인데요. 홍길동 씨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이 금액의 50%인 1,4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의료비 불안에 대해 보편적 1차 안전망으로 첫 번째가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작동을 하고 그 다음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작동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요거도 설명 한번 더 해야겠는데요. 생각보다 좀 그래도 나오긴 하네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2,800만 원 이거는 이제 뭐 비급여라든지 그다음에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죠. 전액 본인 부담이라든지. 전액 본인 부담이라든지 선별급여라든지 이런 겁니다. 주로 비급여가 많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2,800만 원을 이제 본인이 이제 부담이 생겼어요. 네. 2,800만 원하고 아까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150만 원. 150. 그 150만 원 더하기 2,800만 원. 그러니까 개총 3천만 원 되잖아요. 네. 1년에 3천만 원을 이 서민 가구에서 부담을 하게 생겼으니 네. 자, 이거는 그러면 재난적이냐 재난적이지 않느냐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 판단해버리면 이건 재난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신청해야 되겠다. 자격 요건이 되거든요. 이분은. 네. 그러니까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800만 원 중에서 50%를 지원받았네요. 이 경우에는. 네. 1,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어쨌건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래 병원비가 6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 홍길동 씨가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는 1,400만 원에 더하기 150만 원 해서 1,550만 원이 전부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 6천만 원에서 1,550만 원이면 그러면 1,550만 원도 많기는 하지만 굉장히 네. 많이 부담이 덜게 된 건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여전히 본인 부담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성남시 같은 데서는 아동이라면 네. 15세 이하의 아동이라면 이것조차도 다 돌려주겠다. 100만 원까지만 남겨놓고 100만 원 상한제를 하겠다. 이걸 지금 선언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지방정부에서 또 도와줍니다. 그럼 아까 홍길동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1,550만 원 마저도 본인이 사는 지방 도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서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청이나 보건소에다가 또 문의를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자동이 아니죠. 이런 거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 모르면 이거는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중요한 거예요. 아, 진짜 오늘 중요한 거 배운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갖다 이제 돈 되는 방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알아두면 돈 되는 방송. 도움 되는 방송. 재난적 의료비.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본인 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방송.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열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